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4차 추경에 포함됐던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긴급고용 안정 지원, 추석 이후에 시행이 예고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지원 대상은 누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노무와 관련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좀 몇몇 분께서 예전에 네.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좀 그립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왜 이렇게 요즘 조용해지신 겁니까? 요즘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시잖아요. 예. 저도 너무 방방 뜨면 안 될 것 같은데. 전략을 짜고 오신 거군요. 예, 전에는 조금 액티브하게 해야지 좀 더 초기들하고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일단 4차 추경이 통과가 되면서 추석 이후에 택시기사분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런 발표 있었는데 네, 현재 맞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노동부하고 우리 그 광역자치단체가 17개인데요. 거기하고 해서 8일날 사업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거냐면 일반 택시 기사, 그냥 뭐 법에서는 일반 택시 기사라고 해서 뭐 여기 그렇게 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법인 택시 회사에 근무하시는 기사분들 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으로 뭐 받으셨거나 아니면 신청 안 하셨으면 받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법인 택시 기사분들은 모두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상 요건을 정해놨는데요. 그 7월 1일 날 포함해서 7월 1일 이전에 입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근속 요건이라고 해서 10월 8일 공고일 현재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분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어차피 뭐 우리 법인 소속 기사분들은 우리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있을 거거든요. 이것도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7월 이전에 입사하셨어야 된다. 두 번째 10월 8일 까지 계속 근무 중이셨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운수 종사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있으셔야 되는 기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인의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소속 운서 기사분들이 있을 거고요. 법인은 매출은 감소 안 했는데 본인의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데 이건 신청 요건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뭐 이어서 소득 감소 요건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법인 매출은 감소 안 했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의 그 소득 감소 요건은 원래 2월이나 3월 아니면 8월이나 9월 월 평균 소득이 그러니까 19년 1월부터 20년 1월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특정월에 1개월에 소득 대비 감소한 기사분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그렇군요.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일단 이런 요건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원 대상이 나뉘어지는데 그러면 신청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사실 이제 매출 감소가 있는 법인에 계신 분들은 사실 단순해요. 회사한테 어쨌든 어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어제 아마 통보를 받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의 기사분들은 어제부터 26일까지 회사에 지원금 신청하면요. 회사가 이거 모아서 우리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자치단체가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구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인이 매출 감소가 없거나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매출이 소득이 감소하신 분은 본인이 직접 26일까지 구청에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신청해 주셔야 하니까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으세요. 일단은 법인 매출이 감소한 곳 같은 경우는 회사에 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회사가 취합을 해서 뭐 지자체에 내겠죠. 그리고 본인 매출이 감소한 기사분들께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지자체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0월 8일 날 우리 사업 공고 나올 때 국토교통부에서 매출 감소가 된 법인이 1,600개 정도 중에서 한 1,250여 개소는 매출 감소로 확인했다. 나머지 한 350개소 정도는 더 파악을 해봐서 어제까지 다 통보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 통보됐는데 매출 감소가 안 한 법인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조금 불편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원금 지급은 언제 다 되는 겁니까? 26일까지 신청을 받아서요. 이제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11월 중으로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토해야 되고 뭐 지급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어서 우선은 지급 시작은 10월 6일부터 시작되고요. 왜냐하면 추산하기로는 약 한 8만 1,000명 정도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걸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7028번님께서는 네. 개인 용달 1톤 사업자도 지원 대상이 됩니까라고 하셨거든요. 개인 용달 1톤 지원 지입차주분이요. 이분은 아무래도 지입차주분이면 뭐 자영업자로 돼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뭐 택배 하시면 뭐 그 특구 종사자로 돼 있으셔가지고 자영업자시면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그러면 만약에 특구 종사자 지입차주로 지입 화물차주 기사분으로 돼 있으시면 우리 2차 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네. 다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요. 네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도 지난 12일부터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우리 1차에 받으셨던 분들은 50만 원은 뭐 별도 신청 없이 그냥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2차에 새로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차 새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특구종사자 프리랜서 분에서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2달 동안 총 10일 이상의 논문을 제공하거나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셨어야 돼요. 그다음에 올해 9월 10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19년도 또한 19년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항상 소득 감소 요건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소득 감소는 20년 8월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교 대상 기간은 쉽게 작년 19년도 월 평균 소득이거나 아니면 작년 동월 19년도 8월이거나 아니면 올해 8월보다 6월 7월의 소득과 비교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는 이 대상이 아닙니까? 우리 영세자 올리는 1차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구와 프리랜서와 영세자영업자로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특수 형태 종사 근로자분하고 프리랜서만 대상으로 하고 계시니까 세희망 자금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세희망 자금.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변수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소상공인 이제 우리 1차에다 신청했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또 이거 신청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계좌번호 넣어가지고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오에 의해서 가지고 특구 프리랜서로 신청하셨거나 아니면 1차 지원 당시에는 프리랜서였거나 현재는 세희망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월 30일 이전에 창업하셨다고 하면 그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되시거든요. 그런데 1차 때는 받으신 분들은 그냥 50만 원 별다른 사항 없으면 그냥 바로 입금해 드렸으니까 이 50만 원 반환하시면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으로 가셔가지고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동부에서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금은 30일 이상 좀 휴업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무급휴직자 지원은 요건이 좀 완화가 됐다고요? 네, 이게 구청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시다 보면 우리 사거리나 횡단보도 앞에서 많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서울 시내 50인 미만 업체에서 7월 1일 이후에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씩 최대 2개월 100만 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11월 6일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급일은 뭐 11월 중으로 되겠지만 그 고용보험 가입이 끝내 받으시려면 지급일까지 퇴직하시면 안 돼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직원 개인분이 신청하시기에는 조금 까다롭고요. 왜냐하면 사업주의 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사업장에서 발급받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50인 미만 업체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담을 좀 받아볼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노무 관련 상담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고요. 지금 질문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늦으시면 상담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이어가죠. 지금 기사분들께서 좀 상담을 하고 계신데 0734번님께서는
법인 2년 근무하고 2020년 8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혹시 해당이 되나요?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어제부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 참, 좀 되게 안타까운 경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 이전에 해야 되고 10월 예. 8일까지 계속 근무, 근속 요건이라는 게 있으니까 중도에 그렇죠. 퇴사하셔서 예. 이 부분은 좀 아쉽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렵습니다. 네. 9085번님께서는 김포에서 버스 하는 기사입니다. 저희도 소득이 줄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버스 기사 또 개인 택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법인 택시 기사분들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우리 버스 회사에 소속돼 있으신 분들의 소득 감소도 당연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4차 그 추경에서는 어떤 우리 회사에 재직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혜택은 지원 혜택은 조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쭉 해오고 있던 회사가 도와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무급휴직 지원금 같은 거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버스와 개인 택시 분들에게는 좀 해당 사항이 아닌. 네, 버스와 개인 택시 기사분들한테는 이번에는 조금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817번님 법인 택시를 올해 2월부터 근무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까지는 공연 행사를 했었는데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네. 아까 근속 요건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7월 1일 이전에 입사하시고 공고일인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한 것만 확인되시면 그다음에 법인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시면 당연히 지원 대상 됩니다. 일단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만 증빙할 수 있으면 아니죠. 이제 법인의 매출이 감소한 걸 구토교통부로 확인을 받았으면 그냥 우리 택시 기사분은 회사에다가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법인의 매출은 감소 안 했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그 소득 감소 요건을 갖춰서 구청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돼요. 네. 6784번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택배기사인데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1차 지원금 못 받았지만은 산재보험에 대상된 택배기사분이라고 하시니까 14개 특수형태 종사근로자 14개 직종에 해당되시거든요. 이분들은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은 안 되고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일반 업종으로 가시면 지원금이 100만 원이 있잖아요. 일반 업종이니까 매출 감소를 하더라도. 근데 여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시면 150만 원 일괄 지원 받으니까 잘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특수형태의 종사 근로자분들이 이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작년도 연매출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대신에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은 연매출이 4억 이하니까 이 소득 요건 작년도에 내 소득이 어땠을까 하는 걸 잘 맞춰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분이더라도 자영업자가 확실하면 이걸 신청을 해서 소상공인 희망 자금으로 가실 수 있거든요. 또 네, 그거를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7028번님도 그렇고 6370번님도 그렇고 개인 용달 사업자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원이 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개인 용달 사업자 같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쪽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쪽. 네, 화물 지입 차주가 아니시면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아까 저희가 그 지입 차주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입 차주로 생각하고 이것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개인 용달 사업자라고 하시니까 그냥 본인 개인 용달을 하시는 그냥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쪽으로 그러면 2차 지원금 쪽은 아닌 것으로. 네, 맞습니다.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화물 지입 차주가 아닌 이상 되지는 않습니다. 네. 0568번님, 저희 아버지는 1년 동안 법인 택시 운전하시고 올해 7월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현재 근무 중이신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7월 1일 이전에 택시 회사에 입사하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10월 8일까지 계속 근로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7월 중에 회사를 옮기셨다고 하셨잖아요. 법인 택시를 운전하시다가 회사를 좀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 택시 다른 회사에 가셨다고 해도 돼요.
예. 왜냐하면 법인이 달라지니까 입사 근속 요건이라는 걸 못 맞추시거든요. 예, 같은 업종에 계시는 거지만은 다른 회사로 옮기셔가지고 다른 법인 택시 기사는 그 회사에서는 아마 7월 중에 옮기셨다고 하면 7월 1일 이후에 뭐 7월 15일, 7월 20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요건을 못 맞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7월 1일 이전에 입사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던 거예요. 아니 택시 회사 똑같은 업종인데 이걸 이어주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현재 나온 사업 공고에서는 그 같은 업종에 옮기시더라도 근속 기간을 이어지게 해주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8499번님. 주거급여 받고 있는 법인 택시기사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뭔가 중복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의 주거급여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중복 지원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중복 지원이라고 치시면 더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그걸 여기 못 보셔서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일단은 한번 확인을 이 부분은 해주시고요. 네네. 중복 지원은 제한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18번님. 소상공인으로 매출이 감소해서 월세와 공과금이 연체됐습니다. 그래서 투잡을 뛰었는데 4대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인데요. 예. 당연히 소상공인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감소한 건 맞지만 다른데 그 소득이 없어야 될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소득을 올리셨기 때문에 그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렵다는 게 조금 해석입니다. 그래서 안 되시는 거예요. 합산으로 좀 보는군요. 그렇죠. 합산을 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데 가서 올린 소득이 있으니까 그게 확인되는 거니까 행정정보망에서요. 네. 좀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5812번님, 올해 초에 일 시작한 특고 보험 설계사입니다. 저도 지원 대상이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20년 올해 초라 그러면은 20년 1월 그러니까 1차에 못 받으신 대상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1월 중에 총 10일 그러니까 5일 매월마다 5일이나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9월 10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으시거나 네, 그것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982번님, 사업자 등록자가 없는 프리랜서는 받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사업자 등록 없는 프리랜서요? 네, 그게 기본 요건입니다. 네.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과 1차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특고나 뭐 특수용지나 프리랜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지원 대상 아까 말씀드린 매출 요건이나 뭐 소득 감소 요건이나 소득에 올렸던 요건을 맞추신다면은 지원 대상 되십니다. 네. 참 질문이 다양한 그 쪽으로 들어오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안정지원금 계속 여러 가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쩔 때는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예, 왜냐하면 저도 상상 못하게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변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